안녕하세요. 40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다양한 질환을 보았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소화기관인 대장에서 발생하는 암인데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장암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 대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듯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 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배도 별로 안 아팠고 변도 잘 보던 편인데 어떻게 제가 암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장암은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거나 단순히 노화로 생각하며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지 변에서 피가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출혈은 계속되었고 점점 변이 가늘어지면서 체중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조금만 더 일찍 검사를 받으셨다면 수술도 더 간단히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집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고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하는 경우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대장암과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장암 조기 발견율은 아직도 낮은 편이고 발견 시 이미 진행된 상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대장암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장암의 가장 흔한 신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치질과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피의 색깔이 짙거나 점액이 섞여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둘째,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고 배변 습관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피곤함이 계속되는 경우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가 두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수면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혹시 작은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미국 소화기약회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은 10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검진제도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미루시는 이유 중 하나는 나는 특별히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장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 중 68세 여성 환자분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선종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해서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후 저를 만나서 선생님, 그냥 검진을 미룰까 하다가 받았는데 제 인생을 바꾼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위험이 높아지고 70대 이후에는 더 많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40대에서도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한암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의 약 10%는 50세 미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식습관입니다. 붉은 고기, 가공육,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대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섬유질 섭취 권장량을 약 25공부 이상으로 권고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평균 섭취량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한 공기에 약 3지, 사과 한 개에 약 2.3탄 정도의 섬유질이 들어있으니 하루 세끼 식사에서 채소와 과일을 챙기지 않으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대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20% 이상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조절뿐 아니라 대장의 운동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술과 담배세 역시 대장암 위험 요인입니다. 알코올은 대장에서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고 흡연은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장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술은 줄이고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진료할 때 만났던 7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며 몸을 많이 움직였고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기도 거의 드시지 않았지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셨습니다. 결국 80세가 넘도록 대장암이나 다른 큰 질환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도시에서 생활하며 고기와 가공식을 많이 드시던 분들 중에는 60대 초반에 대장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가족력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의 위험도 2~3배 높아집니다. 특히 유전성 대장암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5세에 대장암으로 진단받았다면 자녀는 40대 초반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장암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작은 용종에서 시작됩니다. 용종은 대장 점막에 생기는 혹 같은 것인데 모든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선종성 용종이라고 불리는 종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한 개의 작은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한다면 대장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잘라내는 예방 검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종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제거하면 끝이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추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미루다가 암으로 진행된 뒤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하게 되어 훨씬 힘들어지지요. 대장암의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는 흔히 치질로 생각하지만 암에서 오는 출혈은 보통 색깔이 짙고 끈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변이 가늘어지고 배변 습관이 달라지며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체중이 4kg 정도 줄고 이유 없는 피곤함이 계속되었습니다. 큰 증상은 없었지만 가족의 권유로 검진을 받았고 대장 내시경에서 초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오히려 예후가 좋습니다. 반대로 74세 남성 환자분은 배가 자주 아프고 변이 잘 나오지 않아 동네 의원에서 변비약만 계속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이 막혀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이미 진행된 대장암이었습니다. 장을 뚫어야 하는 큰 수술을 하셨고 이후 항암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렇듯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는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 혈검사, 즉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검사를 지원합니다. 이 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권유하게 되지요. 하지만 분변잠 혈검사는 여러분께서 민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분 중 음성이라고 해서 대장암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생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과체중, 음주와 흡연, 그리고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옛날에는 채소와 곡물이 중심이었던 식단이 이제는 고기와 가공식품, 튀긴 음식으로 바뀌면서 대장에 부담을 주게 된 것이지요.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30% 이상이 대장 용종을 가지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선종성 용종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몇 년 안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점심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에 최소한 물을 1.5리터 이상 마셔주어야 장이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변이 딱딱해지고 대장에 오래 머물러 발암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면 장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참다 보면 대장 기능이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3끼 식사 중 한 끼는 꼭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몸을 움직이세요. 그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대장암 예방법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3, 4일에 한 번씩 변을 보셨는데 그것도 딱딱하게 굳어서 힘들게 보곤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장암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이분도 대장 내시경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초기 단계라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 후 이분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 드시고 물도 많이 마시며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변비도 거의 없어지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운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서도 주 5회 이상 걷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25%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가능하다면 아침 햇볕을 받으며 30분 정도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 D는 대장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께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가기 위해 가상의 환자 사례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보다 훨씬 강하게 마음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6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회식이 많았고 술과 고기를 자주 드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습관이 바뀌지 않아 거의 매일 저녁에는 소주 반병에 삼겹살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가늘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결국 몇 달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이미 대장암 3기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했고 지금은 회복 중이지만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검진을 한 번 더 받았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텐데. 두 번째 사례는 71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평생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사를 했고 가공식품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 2번은 꼭 동네를 걸으며 운동을 하셨습니다. 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셨지요. 실제로 대장 내시경에서 몇 번 용종이 발견되었지만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은 지금도 큰 질환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는 74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흡연과 음주를 즐기셨고 변비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변비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변비약만 드셨습니다. 결국 대장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간까지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대장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루 루틴의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장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습관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장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현미밥과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하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에는 가볍게 샐러드와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된장찌개에 채소를 듬뿍 넣은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를 하시면 대장 운동성에 도움이 되고 자기 전에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루틴을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위험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잘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켜줍니다.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과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적당한 양을 굽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대장 내시경이 너무 무서운데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검사 자체가 불편할 수 있지만 수면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방 끝나고 힘들지 않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대장암에 관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들이 아마 여러분께 더 직접적으로 와 닿을 겁니다. 먼저, 선생님, 변이 자주 묽게 나오는데 이것도 대장암 신호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변이 묽게 나오는 것은 장염일 수도 있고 과민성대장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리고 체중이 줄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지나가는 증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복적이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또 대장암은 유전입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대장암 자체가 반드시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확실히 높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위험이 2, 3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변 자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괜찮은 거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대변 검사는 어디까지나 1차 선별 검사일 뿐입니다. 민감도가 높지 않아서 암이 있어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특히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하면 다시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대장암 수술은 위치에 따라 일부 대장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문에 가까운 부위에 암이 있으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가능한 한 원래의 항문 기능을 살리는 수술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1기, 2기까지는 5년 생존율이 8,190% 이상입니다. 하지만 3기, 4기처럼 진행되면 완치가 어렵고 항암 치료와 함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또 많이 물으시는 것이 변비가 오래되면 꼭 대장암이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변비 자체가 암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물면 발암 물질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들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은 감정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3세 할머니 한 분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분은 수술 후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도 치료와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분은 70세 남성인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30분씩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병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그분은 치료 후 건강을 유지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대장암은 분명히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암 진단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루 루틴을 어떻게 짜야 대장암 예방과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라고 묻곤 하시는데 사실 정답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어르신들께 권장하는 하루 루틴 예시를 5가지 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을 깨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이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방 안을 몇 분만 걸어도 장이 금세 반응합니다. 두 번째 루틴은 아침 식사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 반찬,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사과나 배 같은 제철 과일을 꼭 챙기시면 섬유질과 수분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대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세 번째 루틴은 점심시간 이후의 짧은 걷기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난 뒤 바로 앉아 계시면 음식이 대장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음식물이 장을 따라 잘 움직이게 되고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어서 대장암뿐 아니라 당뇨와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루틴은 오후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데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요거트, 그리고 신선한 채소 스틱 같은 간식을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추고 발효식품은 대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음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저녁 식사와 수면 준비입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장이 밤새도록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된장찌개에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거나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을 곁들이는 식단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루틴은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장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보고서에서도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1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5가지 루틴을 지키면 대장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점심 후 10분 걷기를 더해보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큰 발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대장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검진을 미루지 마시고 작은 실천이라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